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보 부동산 대책을 믿고 매수를 늦추거나 집을 팔았다가 벼락 거지가 된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집값 6개월 만에 5억 올랐다 하소연의 임기 남은 문 믿어라. 올 봄에 전세 만기되면 사려던 단지의 평형이 6개월 만에 5억 원 올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집값 잡힐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던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밑집 집값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하소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작성자 A씨는 14일 글을 올리죠. 요즘 조울증에 걸린 기분이다. 멀쩡히 직장 다니고 생활하다가도 순간순간 집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한없이 우울해진다고 밝혔다. 정말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집값 보게 되면은 이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집주인은 지난해 A씨가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살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A씨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전하자 남편은 곧 집값이 잡힐 거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은 5억 원이 오른 상태다. 할 수 없이 전세를 갱신하게 된 A씨는 2년 안에 제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이젠 정말 어떤 대책을 봐도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 타이밍 놓쳐갖고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못 사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거니까. 근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었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구입도 못해요. 구입도 못하고 2년 갱신해갖고 2년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떨어져야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어떤 영상을 보든 어떤 글을 보든 가격이 떨어진다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기 머리가.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편안한 편향적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투기꾼 새끼들 나쁜 놈들 되는 거고 정부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사람이 머리가 마인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글의 네티즌들은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5억 원씩 5억 올랐다는 말 놀랍지도 않다.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하루에 몇 번씩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정보 비든 잘못밖에 없는데 울산, 부산 등도 유명 아파트는 저 정도 올랐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잡겠다는 공약이 실패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등의 비판 섞인 글이 올라왔죠. 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추정된 이들은 A씨 일정을 믿지 못하겠다는데 아파트 이름을 말해보라. 실제로 그렇게 올랐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 남았으니 믿어보자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저한테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지지를 철회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뭐 정부 여당 야당 지금 다 좀 꼴보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 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쪽으로 아무래도 표가 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맹신하는 게 있죠. 거의 뭐 종교 이상의 어떤 맹신이 있어요. 왜냐면 종교와 이런 이념이 이 갈등이 들 때는 오히려 이런 쪽을 종교의 신념을 저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보다 더 센 거야. 예,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네,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았 1년 남짓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겠지. 그렇게 돼야지만 왜냐면 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남았는데 집값은 올라가서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잡혀야 되는 거니까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같은 게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된다고 본인 스스로 세뇌를 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깨달으시든지 그때 가서도 못 깨달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대 커뮤니티 순라이프에서는 2017년 8월 1일 부동산 전설의 시작이라고 지칭하며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며 내년 4월까지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2018년 4월까지 2017년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죠. 네, 우습죠. 하지만 집값은 연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폭등했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여권에서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러분들 알죠? 이거 뭐 다주택자들을 다 집 팔아라. 1주택자만 만들어라. 무주택자는 1주택자만 어떤 정책 위반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팔라고 했잖아요. 어거지로. 그쵸? 그냥 사유재산인데 그냥 팔아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팔았습니까? 사퇴를 해버렸어. 그 사퇴한 사람들 집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억씩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양반들 갖고 있는 집들이 되게 핵심 지역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임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꼴랑 2, 3년 남은 거 그거 해봐야 뭐 월급 얼마나 받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애국심으로 지금 일을 했겠습니까?
뭐 명예직이고 이렇게 뭐 대우받고 돈도 좀 빵빵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한 거잖아 솔직히. 그죠? 뭐그 사람이 정말 애국심에서 한 거라 그러면 자기 집 팔고 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적 이익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일단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그 양반들한테 집 팔아라. 그래야 니네 지금 그 장관직이든 어떤 고위 공무원이든 유지할 수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전원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욕할 게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 결국은 뭐야?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예. 한 네티즌은 정부 말 믿고 당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다. 이후 집값이 수억 원이 올랐다. 아직도 와이프에게 구박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믿고 매수를 늦추거나 집을 팔았다가 벼락 거지가 된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제 어떤 그 영상에도 이제 댓글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레파토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집사라고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책임질 거냐? 예, 책임 못 집니다. 당연히 책임 못 지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부는 책임을 져주나? 정부는? 지금 정부만 믿고 해갖고 지금 거의 쪽박찬 수준이잖아요. 벼락거지 됐잖아. 집 안 사가지고 내지는 집 팔아가지고 매덕씩 올라서 지금 부부싸움 나게 생겼네. 그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어떻게 그런 초등적인 생각을, 유치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저도 책임 안 져드리고 정부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부동산 문제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맞고 또, 이번엔 정말 확실히 하겠구나. 자신 있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신 있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을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처를 해야겠지. 하지만 그 대처 방법이 미흡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감만 갖고 되게는 세상 모든 일이 다 되게. 자신감은 가져야 될 문제지만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정부를 믿은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 여러분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죠? 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하고 있대요. 저 이 발언 저도 그때 라이브로 봐갖고 기억이 나거든요. 뉴스에서 봤나? 하여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었대요. 언제 도대체?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이건 뭐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그 밑에 보좌관들이나 그 보고한 사람들이 잘못이죠. 어떤 자료를 도대체 드렸길래 대통령이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냐고요. 어떤 지표를 도대체 봤길래. 예?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하지만 스노라이프에는 한순간의 판단으로 학력을 무력화시킨 역대급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8월 대책 나온 거 보고 실거주 한 채 집 산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다. 재밌는 건 정부가 집 팔라고 한 저 때 민주당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집 팔지 않았다. 문정부에 고맙다. 세종 시민인데 행복하다. 세종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최근 1년만 보게 되면 아마 서울보다도 한 2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이사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 2025년까지 전국 대소지에 83만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들어 25 대책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3만원의 주택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이거 아직도 믿는 분 없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고 내용 자체도 부지 확보 기준인 거고 부지 확보한 다음에 실제로 공사하고 들어가려면은 제가 볼 때 또 7, 8년 걸려요. 빨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땐 12년, 13년 뒤에나 집이 생길 것이다. 2033년까지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셔라. 정부를 믿으신다면 뭐 10년 더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하지만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점 비율이 이제 좀 똑똑한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야 돼요. 놀라운 건 나머지 47% 아직도 믿는다는 겁니까? 그래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좀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게 현실성이 없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긴 해요. 자, 어찌됐건 4일 이후에도 이사 대책 이후에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매매 가격 전세값의 오름세는 여전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정부를 믿어라 말라가 아니라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내놓고 정부가 올바르게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 말을 믿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정부가 너무나 반시장적이고 너무나 정말 씨알도 안 먹, 1도 안 먹힐 만한 대책들을 내놓고 현실성 없는 대책들을 감언이설로 호도하니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자, 정부가 여러분들 지켜줘요? 여러분들 지금 벼락거지 됐고, 여러분들 지금 집 못 샀고, 집을 팔았고 매덕 손해봤고, 책임져 줘요?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잘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맹신하지 말고. 임대 아파트 좋아하는 거 아니라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